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바로 이번 한 주 동안 트로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뜨거웠던 소식들을 한자에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트로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쫑긋해지실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쏟아진 한 주였거든요. 요즘 트로트 소식을 보면 트로트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은 세개가 동시에 달리고 있고 세계 무대를 향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별들은 쉼없이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이번 주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화제, 단연 송가인의 미국 LA 콘서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송가인은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미국 LA에 있는 패창가 시어터에서 가인달, 더 차오르다라는 이름의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어요. 2022년 LA 단독 콘서트 이후 약 3년 만에 미국 무대였기 때문에 교민분들의 기대가 정말 컸거든요. 공연 이름부터가 참 예쁘잖아요. 가인달 더 차오르다라니. 보름달이 차오르듯이 송가인의 무대가 차오른다는 의미일 텐데 그 달이 아직은 구름 뒤에 숨어버린 격이 되었네요. 그런데 공연을 코앞에 두고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속사 JG스타 측에서는 비자 문제로 공연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송가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외국 예술가들에 대한 비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실제로 지난해에는 밴드 자우림이 뉴욕 공연을 연기했고 방송인 김창옥 씨도 LA에서 김창옥 쇼 녹화를 계획했다가 비자 문제로 취소한 적이 있었어요. 크로스오버 그룹 프로젝트 난장의 미국 공연도 무산됐고요. 미국의 한 공연 비자 전문 변호사는 올해 미국을 찾는 외국 공연자 수가 2024년 대비 3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어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국 교민들이 고향의 노래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이에 비자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거예요. 노래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에는 국경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죠. 송가인의 대표곡 가인이어라가 최근 국내 음악 교과서에까지 수록되면서 문화적,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았잖아요. 한국 정통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꿈이 비자라는 벽 앞에서 잠시 멈춰선 거예요. 하지만 소속사 측은 현재 다시 대관 일정을 잡고 있고 공연장이 확정되면 비자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가인도 팬들에게 더 완벽한 준비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전했고요. 사실 이번 일을 보면서 더 큰 그림이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K-팝의 세계화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K-트로트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느꼈어요. 송가인의 곡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이 가사는 모르지만 슬픈 감정이 든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절절함이 느껴진다고 반응하는 영상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사다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외국인, 용두산 엘레지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는 외국인, 트로트가 가진 한과 정, 그 깊은 감성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송가인의 LA 무대,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린 만큼 더 뜨거운 무대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극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요즘 TV를 켜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화제인 프로그램, 바로 TV조선의 미스트로사와 MBN의 현역 가왕삼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이 요즘 정말 치열한 시청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먼저 미스트로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미스트로사가 2026년 2월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현역 가왕삼이었고 3위가 놀면 모한이었어요. 트로트 오디션 두 프로그램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는 것 자체가 요즘 트로트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대목이죠. 시청률을 보면요. 미스트로사가 13%대를 유지하고 있고 현역과 왕삼가 자체 최고 시청률인 10.5%를 기록하면서 바짝 뒤쫓고 있어요. 둘 사이의 시청률 격차가 2.6%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
첫 방송 이후 가장 가까운 격차라서 과연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들에서는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서 미스트롯 시리즈가 쭉 우위를 점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현역과 왕삼의 추격이 그만큼 매서운 거죠. 미스트롯사에서는 요즘 정말 화제의 참가자들이 많아요.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길려원이 1위를 탈환했고 허찬미가 2위, 윤윤서가 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윤윤서라는 이름 많이들 들어보셨죠? 2013년생으로 올해 겨우 12살인데요. 유튜브 채널 윤윤서 TV 구독자가 무려 106만 명이에요. 100만 구독자. 웬만한 인기 유튜버도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를 12살 소녀가 이미 달성한 거예요. 어린 나이답지 않은 깊은 감성으로 마스터들을 눈물짓게 했다고 하는데 요즘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노래를 시작하면 공기가 달라져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엘리아라는 이름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세요. 원래 황후의 품격, 보좌관, 모범 형사 등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사실 서울예대에서 연기를 전공하기 전에 한국예술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했고 KBS 합창단 출신이기도 했대요. 배우로서의 경력이 워낙 화려해서 몰랐는데 원래 노래가 출발점이었던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처음에 많은 분들이 배우가 왜 트로트 오디션에 라고 했대요. 그런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그 실력에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음악하던 사람이구나. 연기가 아니라 노래가 먼저였구나. 미스트롯사를 통해 가수로서의 저력까지 보여주고 있다니.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현역과 왕삼 쪽도 만만치 않아요. 뮤지컬의 여왕 차지연이 있죠. 뮤지컬 무대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존재인 분이 트로트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걸그룹 출신의 보컬 강자 감미연과 솔지도 합류했고 배우 이엘리아와 국악의 깊이를 더한 김태현까지 정말 각 장르에서 정상에 선 실력자들이 계급장을 떼고 트로트라는 전장에서 맞붙고 있는 거예요.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는 홍지윤이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탄탄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두 프로그램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트로트의 인기가 식었다는 말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경쟁을 통해 더 좋은 무대,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로트 팬 여러분, 수요일 밤을 비워두셔야 할 것 같아요. 바로 MBN의 새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 트롯 사내들의 서열 전쟁이 2월 25일 첫 방송을 확정했거든요.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존 트로트 오디션과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오디션들이 이미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 중심이었다면 무명전설은 이름 그대로 무명가 가수들의 성장과 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부터가 울림이 있잖아요. 무명에서 전설로. 이름 없는 가수들이 전설이 되는 과정을 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가수들이 무대에 한번 제대로 서보지 못하고 꿈을 접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라니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MC는 장민호와 김대호가 맡았는데 이 조합이 참 절묘하더라고요. 장민호는 긴 무명 생활을 보내다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스타가 된 분이잖아요. 무명 시절에 결혼식 축가를 부르고 행사를 뛰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분이에요. 그래서 무명 가수들의 서름과 희망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김대호는 2011년 MBC 아나운서 경연 프로그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채 아나운서가 된 경험이 있고요. 둘 다 서바이벌의 과정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라 참가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티저 영상에서 두 사람이 고궁, 광화문, 명동, 한강을 배경으로 댄스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장민호와 김대호가 하이파이브의 턴 동작까지 소화하면서 이른바 호호 형제의 케미를 제대로 터뜨렸다고 해요. 데뷔에도 손색 없다는 반응까지 나왔다니 기대가 되죠. 심사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남진, 조항조, 주현미, 신유, 손태진, 강문경이 합류했습니다. 남진 선생님과 주현미 선생님은 현역가왕 시리즈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신유는 현역가왕이의 참가자로 출연한 적도 있어서 여러모로 이 프로그램과 인연이 깊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에는 현역가왕 3, 수요일에는 무명전설, 목요일에는 미스트롯사가 방송되는 거예요. 트로트 오디션 3파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트로트 오디션을 볼 수 있다니 트로트 팬들에게는 황금기가 찾아온 거죠? 솔직히 요즘 트로트 오디션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식상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프로그램의 질은 올라가고 그 속에서 진짜 보석 같은 가수가 발굴되니까요. 이미 미스터트롯에서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가 나왔고 미스트롯에서 송가인, 양지은이 나왔잖아요. 무명전설에서는 또 어떤 스타가 탄생할지 저도 수요일 밤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자, 잠시 쉬어가는 타임을 갖고 이어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입니다. 이번 주 트로트 소식을 쭉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좋아하실 소식입니다. 임영웅이 2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어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인데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합산한 브랜드 평판지수가 무려 674만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광고 모델 브랜드 순위에서 아이브, 방탄소년단에 이어 3위에 올랐을 정도예요. 아이돌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죠. 임영웅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브랜드 파워. 정말 남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 임영웅 관련해서 가장 큰 화제는 넷플릭스 영화 임영웅, I'm Your 더 스타디움이에요. 지난 1월 31일에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등 6개국에 동시 공개되었거든요. 이 영화는 2024년 5월에 약 10만 명의 영웅시대와 함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하늘빛으로 물들인 임영웅의 첫 스타디움 콘서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10만 명이요, 10만 명.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하늘빛 응원봉으로 가득 차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 현장의 벅찬 감동을 넷플릭스를 통해 이제 전 세계 팬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 영화가 넷플릭스에 올라가다니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에요. 임영웅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런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떤 기록을 세울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씁쓸한 소식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 트로트계에는 아쉬운 일도 있었거든요. 현역과 왕삼에 출연하고 있던 가수 숙행이 사생활 논란으로 프로그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숙행은 2019년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린 가수예요. 이번에 6년 만에 트로트 경연에 다시 도전하면서 많은 팬들이 응원했는데 이른바 상간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자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분도 통편집되었고요. 숙행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논란의 당사자임을 밝히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연에 임하고 있는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에요. 이 일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로트가 이제 중장년층만의 장르가 아니라 대중음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수 개인의 사생활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 거예요. 물론 아직 모든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많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도 분명히 있어야 하겠죠. 이 일이 트로트계 전체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현역과 왕삼도 이 변수를 잘 극복하고 좋은 무대들을 계속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밝은 소식으로 가볼까요? 이번 설 연휴에 TV 앞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KBS에서 설 특집으로 2026 복 터지는 트롯대잔치를 2월 17일에 방영했습니다. 작년 설 특집 트롯대잔치 THE COLOR에 이은 콘서트인데 올해도 MC를 맡은 이찬원이 트로트 지식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을 꽉 잡았어요. 시청률이 2부 기준 7.9%, 분당 최고 9.8%까지 치솟으면서 설 연휴 지상파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기록했거든요. 명절에는 역시 KBS 트로트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바로 박지현의 정규 앨범에 수록될 신곡이 이 무대에서 최초로 공개된 겁니다. 2월 23일에 발매될 앨범의 수록곡을 방송일 기준 6일 전에 먼저 들려준 거죠. 설날 선물치고는 꽤 파격적인 선물이었어요.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트로트 콘서트를 보는 풍경. 참 따뜻하지 않나요? 아버지는 소파에서 박수 치시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흥얼거리시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좋아하시는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같이, 아, 이 노래 좋다 하면서 세대가 함께 박수를 치는 순간이 오잖아요. 저는 이런 풍경이 트로트가 가진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세대를 넘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그게 바로 트로트의 본질 아닐까요? 이어서 미스터 트롯3의 영광스러운 우승자 김용빈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김용빈이 2월 20일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스페셜 MC로 출격했습니다. 미스터 트롯3에서 8주 연속 국민투표 1위라는 압도적인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한 트로트계의 아이돌인데, 이번에는 노래가 아니라 MC로서의 매력을 보여줬어요. 녹화 현장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연복 셰프가 하트가 가득한 눈으로 용빈 씨가 나온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다 봤다면서 팬심을 고백했대요. 그러자 김용빈도 깜짝 놀라면서 사실 이연복 셰프님 가게에 몰래 갔었다고 답했다는데요. 이연복 셰프까지 팬으로 만드는 김용빈의 매력이란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인기더라고요. 또 이날 남보라 씨가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김용빈도 함께 눈물을 훔치며 공감을 전했다고 해요. 노래할 때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 그게 바로 김용빈이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임영웅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브랜드 평판 62개월 연속 1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그것 말고도 놀라운 소식이 또 있었어요. 임영웅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가 2월 20일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 1,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에 공개됐으니까 약 6개월 만에 1,5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찍은 거예요.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12월 초에 1,000만 뷰를 넘겼고 2월 초에 1,400만을 찍었고 그로부터 보름도 안 돼서 1,500만을 돌파한 겁니다.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팬들 사이에서 속도가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특히 순간을 영원처럼이 1,000만 뷰를 넘었을 때 이 영상이 임영웅의 100번째 1,000만 뷰 영상으로 기록됐었어요. 유튜브에서 1,000만 뷰 영상이 100개라는 건 아티스트로서 정말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이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우니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자. 바쁜 일상에 지친 분들에게 참 따뜻한 위로가 되는 가사죠. 뮤직비디오 속 임영웅의 감성적인 표정 연기와 영화 같은 영상미도 이 곡의 인기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임영웅 소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 연휴였던 2월 18일에 임영웅이 SNS에 셀카를 올렸는데요. 금발로 파격 변신한 모습이었어요. 선글라스에 금발 헤어라니 기존의 단정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팬들 사이에서 임영웅 아닌 줄 알았다. 금발도 너무 잘 어울린다며 난리가 났어요. 빌보드 성적도 대단해요. 이번 주 기준으로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송스 톱 100의 11곡, 핫100의 15곡을 12주 연속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한 아티스트가 차트에 15곡을 동시에 올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죠? 트로트 가수가 빌보드를 이렇게 점령하는 시대라니 격세지감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9월에는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이 콘서트가 예고되어 있어요. 2024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에 이은 두 번째 스타디움 콘서트인데요. 임영웅은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선물을 준비했다며 팬들에게 직접 소식을 전했다고 해요. 올해도 임영웅의 행보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한 주 트로트 소식들을 쭉 돌아보면서 요즘 트로트계의 키워드가 뭔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세계화입니다. 송가인의 LA 콘서트가 비자 문제로 좌절되긴 했지만 K트로트가 해외로 나가려는 시도 자체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임영웅의 콘서트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 6개국에 동시 공개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외국인들이 가사도 모르면서 트로트에 눈물 흘리는 시대. 트로트가 국내를 넘어 세계와 만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경쟁입니다. 미스트로사 현역가 왕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무명전설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연속 3일간 트로트 오디션이 방송되는
전무후무한 시대가 열렸어요. 이건 그만큼 트로트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죠. 경쟁 속에서 더 좋은 무대가 나오고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셋째는 진화예요. 임영웅이 빌보드를 12주 연속 점령하고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트로트 경연에 도전하고 배우 이엘리아가 가수로서의 저력을 보여주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하나의 틀에 갇혀있지 않아요.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트로트 자체가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는 세대 교체예요. 12살 윤윤서가 미스트롯사에서 활약하고 김용빈이 우승 이후 예능에서도 영역을 넓히고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얼굴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남진, 조항조, 주현미 같은 전설들의 존재감도 여전하고요. 세대 간의 바톤 터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트로트의 미래가 밝다고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소식 중에 가장 관심 가는 이야기는 무엇이셨나요? 송가인의 LA 무대를 기다리고 계신 분, 미스트롯사와 현역과 왕삼 중 어디를 응원하시는 분, 무명전설 첫 방송이 기대되시는 분, 임영웅의 넷플릭스 영화를 벌써 3번째 보고 계신 분,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을 매일 흥얼거리시는 분, 여러분 모두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함께 들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트로트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음악이기도 하고 우리 세대의 음악이기도 하고 이제는 12살 아이의 음악이기도 해요. 세대를 아우르는 이 놀라운 힘, 그것이 트로트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다음 주에도 트로트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의 한 주가 트로트처럼 신나고 발라드처럼 따뜻하고 컨트리팝처럼 설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